안녕하세요. 김용철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서 어떤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시점이 신청 직전에 이루어진 행위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좀 더 꼼꼼하게 따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개인회생 반드시 조사하는 최근 행위 4가지입니다. 아무래도 개인회생 제도라는 게 신청하시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를 많은 부분 탕감받는 아주 좋은 제도죠. 근데 반대로 이제 채권자들은 일정 부분 희생을 강요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원은 악용되는 소지를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시점이 신청 직전에 이루어진 행위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좀 더 꼼꼼하게 따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법원에서 최근에 벌어진 일 중에서 특히나 꼼꼼하게 보는 4가지를 정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개인회생에서 법원이 최근에 발생한 문제 어떤 걸 조사를 할까요? 제일 중요하고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린 건데요. 첫 번째, 최근에 대출 받으신 경우 최근 채무라고 하죠. 통상 법원에서는 최근 채무를 최근 1년 안에 발생한 채무로 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보존공고라는 게 누구나 한두 차례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 모든 법원, 모든 회생위원들이 가장 첫 번째로 물어보는 보존공고사항이 최근 대출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입니다. 그 사용처를 일일이 다 정리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최근에 대출 받은 돈을 엉뚱한 데 쓴 게 있다고 하면 그걸 다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서 변제금을 그보다 높게 내라고 보존공고를 다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악용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 의도적으로 했다고 하면 그 빚을 다 탕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그러면 최근 대출 다 문제가 되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대출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법원에서 따지시잖아요. 그 따지는 이유가 문제가 되는 사용처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존의 대출을 돌려막기 위해서 최근 대출을 받았다. 그래서 다 상환을 다른 대출로 상환했다. 이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럼 개인회생에서 법원이 꼭 조사하는 최근에 발생한 문제 2번째는 무엇일까요? 최근에 발생한 문제 꼼꼼하게 보는 두 번째가 최근에 취업하신 경우입니다. 최근에 취업을 했거나 최근에 이직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 꼼꼼하게 보십니다. 이때는 어떤 걸 보냐면 전 직장과 지금 직장의 급여 차이를 좀 봅니다. 개인회생이라는 게 내가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고 기본적으로 3년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작으면 그만큼 덜 내잖아요. 그런데 신청 직전에 몇 달 사이에 전에는 예를 들어서 300만 원 급여를 받던 분이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 직장을 구했는데 200만 원짜리 직장을 구했어요. 급여 차이가 크면 당연히 뭔가 좀 이심이 들 수 있겠죠. 개인회생 변제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일부러 직장을 바꾼 건 아닌가 이런 이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법원에서는 검토를 꼼꼼하게 하게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취업하신 분들은 서류를 혹시 만들어내지 않았는지를 보시게 돼요. 그래도 최근에 취업하신 분들은 신청은 가능하시거든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만 있어도 법원에서 신청을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이분이 실제로 그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해주셔야 되니까 최근에 취업하신 경우에는 적어도 2, 3개월 이상 그 직장을 계속 근무하면서 추가 서류를 내달라고 보존공고를 많이 하시죠. 이를테면 급여명세서를 추가로 내달라, 아니면 급여 입금 통장을 내달라, 아니면 사업자 확인서를 내달라고 요구를 하시고, 직장이 의심스럽다고 하면 핸드폰 통화 내역 조회를 6개월 정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만든 건 아닌지, 실제로 그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 위장 취업한 건 아닌지, 사실 위장 취업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취업했거나 아니면 최근에 직장이 변경된 경우에 꼼꼼하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개인회생에서 법원이 꼭 조사하는 최근에 발생하는 문제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최근에 발생하는 문제 중에 꼼꼼하게 조사하는 건 최근에 이혼하신 경우,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면 부부 간의 갈등이 좀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최근에 일부러 가장 이혼을 하지 않았나 이거 의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혼하면서 문제되는 게 재산 분할 형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내 명의 재산을 이혼한 배우자한테 다 넘겨주고 왔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혼하신 분들은 전 배우자 관련 서류까지도 꼼꼼하게 요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서류 준비하시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나는 실제로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혼했는데 법원에서 의심을 하시고 전 배우자 서류까지 요구하시면 전 배우자한테 그 서류를 요청해야 되잖아요. 근데 받기 어려운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혼하신 분들은 특히 재산 분할을 해서 넘겨주신 사항이 있는 분들은 법원에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것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개인회생에서 법원이 꼭 조사하는 최근에 발생하는 문제 마지막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번째, 최근에 재산을 처분하신 경우 내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고 이런 재산들을 내가 최근에 팔아서 넘겼다. 그럼 역시 꼼꼼하게 따지게 되죠. 그 재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이게 일부러 고의로 재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처분을 한 건지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처분된 그 재산, 남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꼼꼼하게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최근에 부동산을 처분했거나 자동차를 처분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보전 공고는 꼼꼼하게 나온다. 그래서 처분하고 남은 돈 사용처까지 일일이 다 정리해달라. 또 소명자를 내달라고 하고 보전 공고에서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 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 만들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